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 지나고 나서 배우는 건 딱 두 개만 남았어요. 순열과 조합이에요. 순열과 조합이다. 근데 순열과 조합에서 우리가 뭔가를 뭐 세고 뭐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다른 ABC가 있다고 칠게요. 서로 다른 ABC. 아까 현수가 질문했을 때 주사위가 다른 거 뭐 이런 거 질문했었었는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. 서로 다른 이 말이. 우리는 지금 서로 다른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. 같은 걸 다루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거를 다루고 있다. 서로 다른 ABC에서 내가 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것 하면 조합, 두 개를 뽑아서 나열하면 순열. 이렇게 되는 건데 두 개를 뽑는 걸 생각해 보면 AB, BC, CA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낼 수 있겠죠. 제가 뭐 집합처럼 쓰긴 했는데 뭐 순서상으로 써도 상관없고 막 아무 상관없어요. 일단은 그냥 이렇게 세 개 한번 써볼게요. 세 가지를 뽑는 거는 세 가지야, 그지? 근데 이거를 나열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AB랑 BA가 다른 거겠죠? AB랑 BA가 다른 거야. 그 다음에 BC랑 CB가 다른 거고요. 그 다음에 CA랑 그 다음에 AC가 다른 거죠, 이렇게. 순열은 이렇게 나열한 것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여튼 간에 이 친구를 세는 방법이 그래서 3 곱하기 여기 있는 3은 뭐냐면 조합의 수죠. 세 가지 뽑았는데 그 두 개 가지고 나열하는 거 두 가지 해서 3 곱하기 2. 이거 무슨 법칙이 생겼니? 곱의 법칙이 생겼지, 그지? 이건 곱의 법칙이야. 법칙인 거죠. 자, 이 친구를 예를 들어서 순열에서는 기호로 뭐라고 나타내냐면 세 개 중에 두 개를 나열했다 해서 3P2라고 나타냅니다 라고 얘기하죠. 그래서 이 친구를 조금만 더 일반화 시켜보면 NPR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N은 서로 다른 N개에서 라는 뜻인 거고요.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R은 또 마찬가지로 여기는 서로 다른이 또 생략이 돼 있는 거긴 하죠.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나열하는 경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나열한다. 근데 이 방법이 3P2가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?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이 가지수가 세 개 중에 몇 가지가 될 수 있어요? 세 가지, 그지? 그 다음에 나열될 수 있는 거는 A 서로 뽑아갔으니까 그 다음 나열될 수 있는 거 두 가지밖에 안 남죠, 그죠? 그러니까 3 곱하기 2 이렇게 한 것처럼 NPR도 처음에 몇 가지를 나열할 수 있니? 라고 하면 처음에 몇 개? N개, 그렇지. 곱하기 그 다음에는 하나 썼잖아? 하나 썼으니까 뭐가 돼? N-1이 되겠지? 그지?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에 두 개 썼잖아? 그러니까 얼마가 돼? N-2가 돼. 그지? 그래서 총 몇 개를 나열하는 거냐면 총 R개를 나열하는 거잖아요. R개를. 자, 이렇게 R개를 나열하니까 맨 마지막 걸 쓸 건데 맨 마지막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. 두 번째는 처음 거 하나 썼으니까 N-1인 거죠. 세 번째는 앞에 두 개 썼으니까 N-2인 거잖아. R번째는 앞에 R-1개 썼을 거 아니야. 그지? 그래서 이 친구는 N 빼기 R-1이에요. 이렇게 곱하시면 돼.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? 7P4야 라고 하면 7부터 시작해서 몇 개 곱한다고? 4개. 7, 6, 5, 4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된다고. 자, 이건 무슨 계산이다? 이게 실전 계산이다. 보통 문제 풀 때 계산할 때 이거 쓴다고요.
보통은 이거 써. 그런데 얘를 좀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. 근데 그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면 우리 몇 가지 좀 가정을 하고 가야 돼. 자, 뭐냐? 일단 서로 다른 5개를 나열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. 서로 다른 5개. 처음에 올 수 있는 거 5가지. 그 다음에 4개. 그 다음 3개. 2개. 하나. 이렇게 되겠죠, 그죠? 5서부터 시작해서 1까지 다 곱해졌죠, 그죠? 우리는 요거를 보고 기호로 수학에서는 어떻게 나타내냐? 5 팩토리얼 이렇게 나타내죠. 읽는 거는 5 팩토리얼이라고 나타내요. 이게 5팩이야. 그러면 NPR이라는 것이 아까 전에 여기 써져 있던 거 있잖아요. 이렇게 주르륵 이렇게. 자, 이걸 보면 n서부터 하나씩 빼가서 곱하는 거는 여기 밑에 거랑 똑같잖아요. 근데 뭐가 다른 거냐? 여기서는 알게까지만 곱한 거에서 멈춘 거고 얘는 1까지 곱한 거에서 끝까지 간 거잖아요. 그죠? 그럼 얘를 실제로 1까지 곱해진 게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이 뒤에는 누구냐면 n-r이겠지? 바로 뒤에는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쭈르르 가서 마지막에 누가 되는 거야? 곱하기 1로 끝나는 거겠죠? n 빼기 n-1에서 끝날 거야. 그지? 그래서 그게 1인 거야. 근데 지금 보면 이 뒤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없잖아요?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? 곱하기해서 없애주려면 약분시키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n 팩토리얼을 뭘로 나눈 거냐면 n-r서부터 n-r 플러스 1 두두두두 가서 곱하기 1로 끝나. 이건 뭐야 다시? 1서부터 n-r까지 곱이죠. 따라서 얘를 다시 나타내면 n팩을 뭘로 나눈 거? n-r의 팩토리얼로 나눈 것 이라고 얘기하고요. 아까 요놈의 실전 계산이라면 요놈은 뭐냐? 요놈은 보통 증명 계산할 때 많이 씁니다. 자, 여기까지 오고 나면 몇 가지 성질들이 좀 생겨요. 순위의 성질. 첫 번째, NPN을 계산해보자. NPN을 계산해보면 이 아래다가 n을 집어넣는 거잖아. 이 아래다 n을 집어넣어. 그러면 n 팩토리얼을 뭘로 나눈 거냐면 0 팩토리얼로 나눈 것이 되죠. 근데 n 팩토리얼, 그러니까 n개를 가지고 n개를 나열하는 게 5개를 가지고 5개를 나열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. 그러니까 NPN은 뭐랑 같은 거냐면 n 팩토리얼이랑 서로 같은 거예요.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0 팩토리얼은 그래서 얼마다? 1이다. 그 다음 두 번째, NP0은 n 팩토리얼을 다시 n 팩토리얼로 나눈 거죠. 그러니까 얼마야? 1이야. 아무것도 나열하지 않았는데 한 가지예요. 그죠? 아무것도 나열하지 않았는데 한 가지야. 그지? 그리고 NPR에서 R은 그래서 항상 0 이상 N 이하가 돼야 돼요. 여기 있는 게 예를 들어서 6개 중에 8개를 나열한다?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. 그지? 반드시 여기 있는 R은 N보다는 작거나 같은 수여야 됩니다. 자, 여기까지가 뭐 순열 그냥 계산 식에 대한 얘기고요. 순열은 별로 막 그닥 어려운 게 아니라서 지워도 되니? 설명이 좀 간단하긴 한데 물론 뭐 문제가 간단하냐 뭐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. 설명이 간단하다 정도. 제가 여기서 유형을 다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. 그냥 크게 나오는 것들 중에 한 2가지 정도만 얘기할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그냥 찾으시는 거예요. 알겠죠? 하다가 잘 모를 것 같을 때는 뭐 쓰면 된다고? 자연수 개수. 자, 자연수 개수를 찾을 때 첫 번째 맨 앞자리에는 누가 오면 안 되냐면 0이 오면 안 되죠. 그죠? 기본이죠.
저 말을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걸 생각할 수가 있냐면 뭔가 개수를 셀 때 전체 개수에서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를 빼도 여사건 가지수로도 셀 수 있다라는 뜻도 여기에 내포가 돼 있어요. 그다음 두 번째.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0이 포함이 되면 안 되니까 그냥 전체에서 맨 앞에 그 0이 오는 경우를 빼서도 우리가 셀 수 있으니까 여사건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충분히 할 수가 있더라.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보통 자연수 개수 셀 때 꼭 배수 얘기들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요. 2의 배수, 3의 배수, 뭐 4의 배수, 5의 배수 뭐 이런 게 계속 나와요. 자, 이것들에 대한 특징을 꼭 알고 있어야죠. 2의 배수는 끝자리가 뭐가 되면 다 2의 배수니? 짝수. 끝자리가 0, 2, 4, 6, 8 들어오면 되는 거죠. 그죠? 3의 배수는 어떤 경우에 3의 배수죠? 각 자리수의 합이 다시 3의 배수가 되는 경우. 그 다음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그치,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인 경우. 뭐 5의 배수는 말 안 해도 금방 알겠죠. 이거는 그냥 끝자리가 0이랑 6의 배수는 뭘까? 6의 배수는 3의 배수들 중에 끝자리가 짝수인 거. 그런 식으로 가면 돼요. 배수 관계들 정리 잘 해 놓으시고.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말이 이웃하거나 아니면은 이웃하지 않거나 이렇게. 이웃하는 경우랑 이웃하지 않는 경우. 자, 일단 첫 번째 이웃하는 경우부터 먼저 해볼까요? 자, 이웃하는 경우는 그 이웃하는 애들끼리 어떻게 생각한다? 한 묶음으로 해서 한 묶음이라는 게 그냥 하나로 봐라 이런 뜻인 거예요. 하나로 보고 마지막에 묶음 안에서 순열 돌리고 잊지 마시고. 예를 들어서 뭐 여자들끼리 뭐 다 이웃해라 그러면 여자들끼리 이렇게 일렬로 쭉 나열한 다음에 근데 그냥 하나로 서는 거죠. 한 명이라고 해석하는 거. 끝나기 전에 마지막 곱하기 4명이면 4팩토리알 곱하고.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. 자,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 뭐 세는 방법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. 다를 수 있는데 고등수학에서는 이렇게 세니까 이렇게 셉시다. 알겠죠? 다르게 세면 뭔가 좀 이상하게 소리 들으니까.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뭐냐면 이웃하지 않는, 예를 들어서 남녀를 생각해 봤을 때 여자들을 이웃하지 않게 만들고 싶어. 싸움 날 것 같아서. 남자 여자가 있는데 여자들이 이웃하지 않게 만들고 싶어. 그럴 때는 첫 번째 남자부터 나열. 왜 남자부터 나열을 시키냐? 남자부터 나열한 후에 사이사이에 또 배열. 여자들 배열. 이러면 이웃해질 수가 없죠. 그죠? 사이에 배열하게 되면. 남자부터 나열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각 사이사이가 빈자리가 생기는 거죠. 그죠? 예를 들어서 남 1, 남 2, 남 3이 있어. 자, 빈자리 몇 개니? 라고 물어보면 몇 개죠? 4개. 그렇지. 하나, 둘, 셋, 4개 이렇게 빈자리. 3명이면 빈자리 4개. 5명이면 빈자리 몇 개? 6개. 그렇지. 6개에서 예를 들어서 여자들을 3명을 나열한다? 6p3 이렇게 곱하면 된다고. 그지? 이런 식으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세더라.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. 하다가 뭔가 잘 모를 것 같을 땐 어떻게? 그려봐. 알겠지? 마치 이런 경우야. 여자들을 이웃하지 말, 여자 3명이 있는데 이웃하지 말래. 뭔 소리죠? 여자끼리 이웃하지 말래. 그렇다고 해서 막
뭐 이렇게 떨어진 경우, 뭐 A, B, C 뭐 이렇게 세는 경우 뭐 이거 막 총동원해서 막 살려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어요. 알겠죠?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셀 수밖에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세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절차대로 풉시다. 알겠죠? 순열해서 설명할 건 이게 끝이에요. 나머지는 문제 몇 개 풀면서 같이 좀 얘기 좀 나눠봅시다.